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문덕환입니다. 오늘은 그 다한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요. 다한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땀이 많이 나면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심하신 분들은 우울증까지 오신다고 하는데 다한증,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연인 사이인데 극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손을 쓱 잡았는데 그 남자가 축축해. 아유 어떡해. 축축해. 그리고 갑자기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식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마룻바닥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신발을 벗었는데 아가씨가 스타킹을 신고 걸어가는데 개 발자국처럼 이렇게 땀이 나. 땀자국. 그렇다든지 아니면 정작 중요한 순간이 돼가지고 이제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린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한증 환자들의 스트레스는 다한증이 없는 환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사실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닌 치료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들이 평생 약을 먹고 그 병을 조절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한증도 수술을 하지 않는 다른 치료들은 그 다한증에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점들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이제 비수술 다한증의 치료이고요. 다한증을 수술로서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끝에 이제 터미네이션 시킨다는 거죠. 완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인데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다한증은 암과 같은 병이 아니거든요. 삶의 질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을 이거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해야 된다, 아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다한증으로 진단을 받을 시에는 여러 가지의 치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그게 약물적인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환자들이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효과가 있고 약의 효과가 꺼지면은 이제 다시 다한증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약물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항콜린성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물들에는 글라이코피롤레이트라는 약도 있고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디트로판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약들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쓰이는 약물적인 치료인데 이것들은 다한증의 땀이 억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쪽의 땀도 말라요. 이거 물도 마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뻑뻑하게 해서 눈을 시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입에 침을 마르게 해가지고 입이 뻑뻑해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붉은 증상도 있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변 보는 게 조금 힘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은 사실 이걸 쓰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못 쓰는데 어쨌거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약이기 때문에. 그 말고 이제 국소적으로 보톡스 치료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굴에 이렇게 보톡스. 보통 이제 얼굴에 이렇게 이런 얼굴들이 맞으면 이렇게 팽팽해진 보톡스 맞으셨나요? 아니요. 어쨌거나 보톡스 치료라는 거는 땀샘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이렇게 놓아가지고요. 거기서 이게 땀을 흘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안 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보통 보톡스 주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고 뒤에 다시 재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손에 땀이 많이 나요. 그러면 손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근데 손이 이렇게 넓잖아요. 땀샘들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손에다가 이제 한 100방 정도 이제 주사를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힘들 것 같은데. 아프죠? 네. 근데 만약에 얼굴에 땀이 뻘뻘 나요. 그러면 이마하고 얼굴에다가 정수리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놔요. 마취크림 바르고 하는 그렇죠. 마취크림 바르고 하죠. 그런 치료도 있고 또는 전기 영동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놔가지고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에 일시적으로 땀이 안 나는 거죠. 그 외에는 환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의 최고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수술적인 치료도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흉부외과에서 많이 시행들 하는데 양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교감신경을 잘라주거나 또는 클립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쓰는데
손이나 겨드랑이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서는 네 번째 갈비뼈 있는 부분에 신경을 절단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겨드랑이가 있으면 그 밑에 다섯 번째 갈비뼈 있는 신경까지 같이 절단을 해줘요. 근데 얼굴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관장하는 땀샘이 교감신경의 윗부분에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갈비뼈 말고. 그죠, 훨씬 더 위에 있어요. 2번 갈비뼈 끈트머리쯤에 있어요. 왜냐면 가슴 안에서 보면 1번 갈비뼈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번 갈비뼈에 신경을 잘라주는데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수술하고 얼굴은 괜찮은데 보상성 다한증이 이런 데 많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데 뒤에 이야기했는데 다른데 생길 때 얼굴이나 팔이나 겨드랑이는 가슴으로 수술 접근을 하고요. 발 다한증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은 허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로 접근하기 위해서 양쪽 옆구리로 들어가야 돼요. 폐를 젖히면 그 공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옆구리는 들어가면 안쪽에 복부 장기들이 있죠. 그래서 복막을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등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발 다한증은 접근하거나 수술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한증 치료를 위해서는 뭐 말씀해 주셨던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고, 그런데 수술을 결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하는 이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그 권유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겨드랑이 환자들한테는 생각보다 보상성 다한증, 그러니까 수술하고 다른 부분에 땀이 나는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까지 보면은 환자들 중에 진짜 손이나 겨드랑이 땀이 나는 환자들이 수술하고 불만족, 그러니까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불만족하는 환자는 5%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젊은 환자들이 이런 이제 손에 땀이 너무 나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또는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또는 보톡스가 사실 비싸죠. 여자분들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네. 보톡스가 종아리 이렇게 맞으면 종아리도 얇아지고 좋아요. 어쨌거나 여기 턱도 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보톡스는 비싸요. 비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다시 재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하고 나면 또 해야 돼,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고 환자들이 한 98%가 수술하면 만족을 해요.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들이나 사회생활이 왕성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수술을 많이 권하고 그 외에 발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일반적으로 권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기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죠. 그쪽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오른쪽으로 접근을 하면 하대정맥이라고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 요관이 있거든요. 소변 누는 길, 콩팥에서 방광으로 가는 소변 누는 길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19금 되나요 이거? 안 설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그 큰일이네. 성감대가 거기 지나야 돼. 그 부분은 왜냐하면 다한증을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크게 열 수는 없거든요. 얼굴 다한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흉부외과 의사들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교감신경 늑골 있는 부분의 교감신경 위쪽을 수술하면 만족도는 높지만 보상성이 굉장히 심해요. 얼굴 다한증은 수술하고 나서 얼굴에 땀이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쪽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데 그 확률이 어느 정도가면 저희 병원에서 사실 얼굴 다한증 수술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몇 년 동안 하고 나서 환자들 이렇게 보면 보상성 다한증 환자가 한 85% 가까이 보상성 다한증이 생깁니다. 미각성 다한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걸 이제 얼굴 다한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떡볶이만 봐도 막 땀이 줄줄 흐르고 막 국물만 먹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우리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땀이 막 나서 막 하잖아요. 계속 닦고.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해결이 됐다고 좋아하시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이거는 그냥 음식점만 가도 땀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통이야. 그걸 미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얼굴 다한증을 수술한 환자들의 15% 가까이가 미각성 다한증을 알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미각성 다한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이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열심히 연구해봐야 될 숙제를.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보상성 다한증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가면 어떤 치료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은 환자의 병력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보상성 다한증이 사실은 처음에 발생한 게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즉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양도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언제 환자가 불편한지,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잘 들어봐야 되고, 만약에 수술하고 원발성 부위의 땀이 일단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성이 불편하다면 보상성 되는 시간과 보상성이 되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 주기를 맞춰서 미리 약을 투여하는 거죠. 약을 먹는 거죠. 한 알 정도. 보상성이 심한 환자들 그걸 먹으면 조절이 되는 환자들도 꽤 많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이 조절이 약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약이 싫다고 하면 보상성이 나는 그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국소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땀이 안 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환자들마다 사실은 이 보상성이 정도와 이게 보상성이 나는 시기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병력을 잘 청취하고 환자들한테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다한증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한증이라는 거는 사실 암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외래에 오실 때 바로 오시지 않아요. 혼자 막 나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다음에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통 오세요. 네, 참다 오세요. 또는 TV를 보다가 당연히 자기 몸과 관련됐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찾아보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환자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정보라든지 또는 막연하게 그냥 환자가 이렇게 하면 괜찮다 무조건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환자는 땀이 많이 나는데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높아서 땀이 나는 환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비슷한데도 땀이 많이 나는 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엄청 높은데도 땀이 많이 나는 환자도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좀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환자들마다 이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삶의 질이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건 맞는데 전문가와 반드시 이게 상담을 해보고 첫 번째 외래에서 의사를 만나서 나는 바로 수술하자 아니면 나는 바로 뭐 약을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상담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외래에서 한두 번 고민을 해보고 이것도 어떨까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인가 촬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청자들의 반응을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 댓글 궁금한 거 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저희가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